서울 신촌 노타리 부근에 있는 창천국민학교 23회 졸업생을 57년 만에 만났습니다. 서울 신촌역 인근에는 창천국민학교가 있습니다. 1967년 2월에 졸업했으니까 23회 졸업생입니다. 당시 14개 반이 있었으니 졸업생은 600명이나 됩니다. 이제 나이가 70세가 되니까 자꾸 옛날이 생각나고 그리워집니다. 지독하게 가난하게 살았던 시절이었습니다. 57년 만에 창천초등학교 졸업생 카페를 뒤져보다가 같은 해 졸업한 친구 문기용 씨와 연락을 하게 되었고, 오늘 만나서 지난날의 추억 얘기를 했습니다. 600명이나 졸업했는데 이 친구들은 모두 찾을 수가 없었고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단 한 사람 문기용 친구를 만나니까, 국민학교 동창들을 만나니까 너무 반가웠습니다. 원주에 거주한다는 친구가 오늘 비가 오는데도 서울 삼성동을 찾아왔습니다. 창천국민학교 졸업한 이후 국민학교 동창생을 만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이화여대 입구 오른편인 대연동에 살았습니다. 지금은 전부 아파트와 빌라가 들어섰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기억에 남는 것은 신현교회가 옛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지금도 신현교회가 있습니다. 신현교회 목사 아들은 5학년 때 같은 반이었습니다. 생일 초대로 집에를 갔더니 아들 친구들이 생일에 찾아왔다고 잘 대접한다고 내놓은 것은 노란 치즈 덩어리였습니다. 그 노란 치즈 덩어리를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치즈 덩어리였고 처음 먹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치즈 덩어리 맛이 어땠을까요? 먹기가 여간 고역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싸고 좋은 거라고 그 목사님 사모님은 아들의 친구들에게 치즈 덩어리를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친구는 치즈 덩어리를 먹고 성장했다는 것이죠. 그 동네 대부분의 아이들은 아침에 보리밥, 점심에 국수, 저녁에 수제비를 먹으면서 성장했습니다. 더 못 사는 집은 저녁에 고구마를 먹었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천국민학교 가는 길에는 당나귀, 구루마 여기 있어서 그곳에서 당나귀 수레에 물건을 싣고 나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당나귀들은 거시기를 길게 빼고 서 있는 것 보고 지나가는 아이들이 희닥거렸습니다. 그 부근에는 대흥극장이 있었고 신현극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촌 노타리 주변은 농가 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촌 노타리에는 홍릉에서 시촌에서 홍릉까지 가는 1번 시내버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것도 70년대가 되면서 급속하게 발전하기 시작했죠. 창천국민학교 추억은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친구가 있었는지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다만 4학년 때는 숙제를 안 해가면 선생님이 발 뒤꿈치를 몽댕이로 때려서 발 뒤꿈치가 퉁퉁 부어서 신발도 신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5학년에 올라가는 첫날 학교에 가질 않았습니다. 5학년에 올라가는데 집에서는 헌책도 사주질 못할 형편이어서 그래서 학교를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때를 쓰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헌책이라도 사주셔서 다음날 학교에 갔습니다. 선생은 왜 결석했냐고 눈을 부라리면서 결석계를 가져왔느냐고 묻기에 가져오지 않았다고 하니까 적방 귀싸대기 한 대가 날라왔습니다. 그때 그 선생의 나이는 27살이었으며 이름은 김광남입니다. 당시 나는 13살, 그는 나보다 14살이 더 많았는데 군대 갔다 오고 한창 젊을 때니까 손바닥 힘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머리가 빙빙 돌고 별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나에겐 어린 시절 스승이라는 선생은 없었습니다. 남들은 눈물겹게 스승님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평생을 잊지 못할 이름은 김광남. 이 한 사람,
이름만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창천국민학교에서 이름이 기억나는 사람은 김광남이란 선생이었습니다. 지금 죽지 않았다면 84살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친구에게 하니까 자신은 4학년 때 선생의 양쪽 뺨을 여러 차례 맞았던 기억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모르니까 길에서 리어카에 토스트를 파는 장사가 있었고 그 학교 주변에 있었는데 학생들이 항상 줄을 서서 사 먹었답니다.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학생들이 한 명도 없어서 줄 서지 않는 것이 너무 좋아서 얼른 동생과 같이 토스트를 사 먹고 있는데 그날 주번 선생인지 뭔지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왜 불량식품을 사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양쪽 뺨을 맞았다고 합니다. 지금 길에서 호떡도 팔고 어묵도 팔고 아주 여러 가지를 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토스트 파는 게 불량식품이었다고요? 창천국민학교에서는 그 당시에 그걸 불량식품이라고 하면서 어린 학생들에게 사 먹지 말라고 했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토스트는 어떻게 만듭니까? 철판에다가 마가린 둘러가지고 식빵 구워서 이렇게 학생들에게 파는 거 아닙니까? 이게 불량식품입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게 불량식품입니까? 그런데 그 당시 창천국민학교 선생들은 그것을 불량식품이라고 그러면서 사 먹지 말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양쪽 뺨을 사정없이 맞으니까 이 친구도 57년 전의 기억을 잊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너 잘났다. 네 똥 굵고 총천연색이다. 김광남, 이 사람은 다른 학생들에게 스승이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랑을 준 적이 있을까요? 그런 학생들이 있어서 옛 스승을 찾아보겠다고 김광남을 찾아간 사람이 있을까요? 그것은 의문입니다. 아무튼 저에게 김광남이라는 사람은 평생의 트라우마를 심어준 교사였습니다. 꼰대 교사였습니다. 창천초등학교의 추억은 그것뿐입니다. 이러한 기억들은 평생 트라우마로 남아서 치유되지 않고 나이가 70이 되었는데도 그냥 그 상처가 옛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분노가 일어나죠. 그래서 사람이 성품이 이제 70이 되면 화도 내지 않고 인자하고 부드럽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화를 많이 내는 분노 장애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가난한 삶 속에서 성장하는 어린 아이들에게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손찌검이나 하는 그런 교사들은 세상을 분명 어둡게 하는 요인이었습니다. 김광남 선생은 학생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군대 제대하고 면서기 시험과 교사 시험을 보았는데 두 개 다 합격해서 교사의 길을 택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교사가 되었을 때입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그래, 너 잘났다. 네 똥 굵고 총천연색이다. 김광남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김광남이라는 이 사람이 다른 학생들에게 스승이라고 생각할 만한 사랑을 준 적이 있을까요? 그런 학생들이 있어서 옛 스승을 찾아보겠다는 학생들이 있을까요? 창천국민학교의 추억은 그것뿐입니다. 정말 창천국민학교 졸업한 지 57년 만에 같은 해 같이 학교를 다녔고 졸업했던 했으나 알 수도 없었고 일면식도 없었던 친구를 그래도 학교 동창이라고 창천초등학교를 같이 나왔다고 이렇게 하니까 친구로서 동질감을 가지고 그냥 모든 이야기가 술술 풀려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또 만나기를 약속하고 헤어졌습니다. 옛 일을 생각하고 옛 이야기를 하니까 또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자, 이 동영상을 보시는 창천국민학교 23회 졸업생 여러분이 만약에 계신다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